안녕하세요. 추석을 세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안 나오죠? 제가 평균을 못 보고 들어왔는데 어쨌든 뭐 첫 시간 끝나고 평균 한번 보죠. 평균 이상만 맞추면 되는 거죠. 지금 우리는 5주차로 가는 거죠, 동영이. 5주차로. 그래서 이제 4주차, 5주차가 더 남았고 지금 오늘 3주차도 문제는 만만치 않습니다. 4주차, 5주차부터 이제 조금씩 편해질 거고 5주차 마지막은 테스트예요. 마지막은 시험 수준에 맞춰서 가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마지막 5주차 정도에서 지금 테스트를 할 생각인데 4주차도 아무래도 좀 쉽지는 않을 거예요. 녹록지는 않을 겁니다. 어디서 실수했는가 확인해 주세요. 예, 어디 실수했는가. 자, 그럼 가겠습니다. 너무 겁내하지 말고 점수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내가 아는 거에 맞췄는가 틀렸는가 이게 중요해요. 이게 어디서 실수했는가가 중요합니다. 평균 이상만 꼭 넘기자. 자, 그럼 1번 문제입니다. 중개업에 관한 판례의 태도를 물어봤어요. 지금 판례의 태도 절대 틀리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다 맞췄을 걸로 보이는데 중개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무료로 토지에 대한 매매할 선했습니다. 무료로 하는 행위는 절대 업이 될 수 없다. 약속 요구하는 행위도 중개업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맞고. 다음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연한 기회에 단 1회가 나오면 이건 절대 중개업이 될 수 없죠. 예, 그래서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 2번. 다음 거래 일방 당사자에 의한 중개사물의 거래할 선했습니다. 이것도 중개업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쌍방 의뢰뿐만 아니고 일방 의뢰 포함된다는 거 알고 있고요. 컨설팅업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중개를 업을 했어요. 아주 잘 내는 지문이죠. 그래서 중개업으로 볼 수 있다고 그랬고요. 금전 소비대차 계약에 부수하여 저당권의 설정의 알선을 업을 했습니다. 이것도 중개업으로 볼 수 있다. 자, 그리고 주택이나 상가에 대한 분양대행을 해주는 행위는 중개업이 될 수 없죠. 이거는 분양대행은 알선이 아니니까 절대 중개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다 맞췄을 걸로 일단 보이고요. 다음 2번 문제 갑니다. 우리 법령상 OX, 이거는 예비적으로 지금 나간 건데, 일단은, 잘 출제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기억 지문 같은 건 반드시 알아보셔야 됩니다. 용어의 정의 최신의 개념이 바로 이거죠. 토지 건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는 임대차만 알선했습니다. 중개로 볼 수 있다, 없다 그랬죠? OX, X. 그래서, 요런 유형의 문제를 확실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두시라고 그랬는데, 용어의 정의 문제 최신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었듯이 중개라 함은 법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 간에 매매, 교환, 임대차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면은 X예요. 맞죠? 그 밖에 권리의 득실 변경이가 빠졌잖아요.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개가 매매, 교환, 임대차도 있고 저당권 설정이, 지역권 설정이 등등등 있는데 매매, 교환, 임대차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면 의미가 축소했으니까 틀린 겁니다. 근데 이걸 거꾸로 내는 거죠. 요즘 개항이. 그래서 중개대 상물에 대하여 토지나 건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 간에 매매, 교환, 임대차를 알선하는 행위는 중개에 해당한다라고 내잖아요. 그럼 이건 중개 맞죠? 이런 식의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시행행위가 이거니까 여러분들이 용어의 정의를 풀면서 멈칫멈칫하는 거예요. 이거를 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기억 지문 꼭 알아보셔야 되고요. 니은 지문은 참고사항이에요. 우리 중개의 3요소, 물, 의뢰인, 중개행위 주체 또는 중개행위 주체를 개업 공인인계 사례도 맞죠? 예, 그래서 니은 지문은 맞습니다. 자, 다음 디귿 지문이에요. 이제 요거는 지금 21회 때 마지막 출제하고 말았는데 우리 법의 지용 목적입니다. 공인인계사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전문성을 제고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에 있어요, 없어요? 이런 거 없어요.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야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해요. 부동산업이 아니다. 그래서 국민경제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 그래서 요거를 몰라봤으면 답을 몇 번 했어야 되나요? 4번? X55? 아, 그래 4번에 많이 쓰였구나. 이건 틀려도 대세 영향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두 개의 지문은 예비적으로 나가는 거고 시험에 출제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으니까. 근데 기억 지문을 몰라본 분은 문제가 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틀려도 크게 대세 영향이 없다. 이거는. 그래서 한 번쯤 참고만 해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법의 지용 목적을 물어봤는데 부동산 거래일소 확립 같은 거는 부동산 거래 신고법의 지용 목적이에요.
우리 법에는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해만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법의 지용 목적 같은 거 나오면 틀리면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건 서비스 문제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출제는 잘 안 하니까 가볍게 이해만 해두시고요. 자, 이제 중개대상물. 절대 틀리면 안 되는 문제죠. 전형적인 문제 유형인데 몇 개인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등기한 스물집단이에요. 이게 뭐예요? 임목이다. 명인망법을 갖춘 스물집단도 되는 거죠. 되는 거고요. 광업권 X죠. 다음에 도시계획구역 내의 사유지음 도로예정지입니다. 공법상 제한이 붙어 있어요. 돼요, 안 돼요?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럼 가압류가 된 아파트에 역시 되는 거죠. 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된 토지 다 되는 겁니다. 다음에 가등기 담보권 되는 거죠.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다음에 온천수 작년에 나왔던 지문이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음에 경매입니다.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거는 개입 여지가 없는 거죠. 그러나 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된 아파트는 된다고 그랬어요. 경매 자체는 안 된다. 상속 자체는 안 된다. 근데 상속된 토지는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노파심에서 드릴 말씀인데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는 건물입니다. 유치권이 성립된 건물이라고 했어요. 된다, 안 된다? 된다. 유치권의 성립이라고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유치권이 성립된 건물, 상속된 토지 이렇듯이 유치권이 성립된 건물은 되는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그러면 지금 해당하는 것 그랬으니까 몇 개? 3개였습니다. 정답은 2번이었어요. 3개가 2번에 있죠. 옮겨 적을 때도 주의하시고 절대 틀리면 안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틀리신 분은 다시 한번 꼭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4번 문제로 갑니다. 공인인사 정책심의위원회 28회 때 30회 때 출제했죠, 이거를. 그러니까 요 정책심의위원회에 대한 부분은 지금 짝수회로 출제 안 해요. 그래서 올해 저는 공인인사 제도를 일단 쉴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 정도는 커버하고 간다. 그래서 1번에 바로 정답 배치했어요, 이거. 이거 기출주문이죠. 우리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회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래서 1번에 바로 정답 나갔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틀리신 분은요, 다시 한번 정책심의위원회 정리를 해주세요.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디가 잘못됐는가를 꼭 체크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2번 지문이에요.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요. 그러면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누가 합니까? 국토부제 1차관이 한다. 그럼 국토부제 1차관이 직접 해버리니까 부위원장이 없다는 얘기죠. 그럼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니까 이때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는 거죠. 역시 기출지문이었어요. 이거. 그럼 맞고요.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려면 며칠 전까지 통지한다? 7일 전. 단 긴급 사유가 있는 때는 전날까지 하는 거죠. 7일이고 우리가 암기하고 있어요. 인자야 전등소 등 소집 통지. 그래서 7일 전까지고. 자, 다음에 재책에 대한 부분을 잘 묻고 있는데 심의위원 위원이 해당 건에 대해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했어요. 그럼 관련자란 얘기죠. 배우자 관계가 있었다든가 친족 관계가 있었다. 또는 대리를 한 적이 있었다. 그러면 상담을 한 적이 있었다. 전부 다 관계자예요. 그러니까 안건 심의에 참여하지 말아야 되죠. 재책사유에 해당하는 거고. 그럼 재책사유에 위원이 걸리면 본인이 스스로 회피해줘야 돼요. 당사자는 기피 신청할 수 있죠. 그럼 회피하지 않았어요. 그럼 국토부 장관은 해촉할 수 있죠. 위원회 임명권자가 국토부 장관이기 때문에 이자가 해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위원회 수는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1명을 포함해요. 7명 이상 11명으로 얘기했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그죠? 연임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규정은 없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그렇게 하자고 그랬어요. 연임할 수 없다라고 하면 일단 틀린 거 이거는.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렇게만 이해하면 된다. 이게 정답 1번이었습니다. 가볍게 정리만 해주시고요. 그럼 여기 심의위원회 그 심의 의결 사항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건드리면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시죠. 그러면 여기서 의결하는 사항은 뭐냐? 일단은 그 공인인사 시험 등 자격 취득에 대한 사항을 여기서 심의 의결하고 있죠. 그럼 이 부분은 여기서 심의 의결하게 되면 시도에서는 이에 따라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팔로우하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중개업 육성에 대한 사항이라든가 중개 보수의 변경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개업공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증에 대한 부분 변경한다. 그럼 여기서 심의 의결을 하게 돼 있고요. 시험은 국토부 장관이 직접 시행할 수도 있죠. 그럼 국토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한다. 그럼 여기 의결을 거치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또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고 그랬는데 당해년도 시험을 치르지 않는다. 그럼 시민 의결을 먼저 거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현재 지금 절대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상대평가를